영상 녹화를 해야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지금 우리 장자 못 설아,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곳은 몇 쪽이죠? 114쪽 용소와 며느리 바위입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지금 장자모 설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설화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화 다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셨어요. 설화가 뭐라고요? 옛날 이야기. 맞아요. 그리고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무슨 성? 그렇지. 구전성이라고 하죠. 구전성.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 갈래 중에서 구비문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록문학도 있고 구비문학도 있고, 이 구비문학에서 이 구비가 바로 구전성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설화에 혹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기억 당연히 안 나시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지? 주몽신화 배우셨잖아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전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고 그냥 와 옛날 이야기 재밌다 하는 것들이 보통 민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의 설화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다? 그렇지. 구전된 이야기, 구전된 옛날 이야기. 그런데 신화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신화라고 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는 주몽이 뭐를 건국했어요? 그렇지, 고구려. 그러면은 나라를 건국한다거나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신화를 전하는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나 그 신화에 대해서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로 지어냈어.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시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신성성이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전승하는 집단이 이거를 신성하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국가나 민족에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죠? 자, 전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작품이 바로 전설이에요. 전설하면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바위가 생겼다더라, 이런 못이 생겼다더라. 자,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라고 믿을까요? 약간 진짜 같죠? 약간 진실된 이야기,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실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전하는 사람도 그거를 전해 듣는 사람도 이것이 진실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 민담이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 오누이 해아달이 된 오누이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민담 같은 경우에는요 재밌죠. 굉장히 막 호랑이가 막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이야기들. 자,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어떤 이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전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물이 남습니다. 자, 선생님, 신화도 구체적인 증거물 남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고구려 생겼다. 너무 이거는 사실 증거물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포괄적인. 하지만 이 전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뭔가 이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물이 남는다라는 거, 이제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려고 합니다. 장자무설화는요, 우리가 배울 이 용소와 며느리 바위의 이제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 한번 볼게요. 장자, 그 다음에 도승, 며느리, 이렇게 세 인물이 서사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그랬죠. 얘들아,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야,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장자는 개인적 탐욕만을 중시하는 어떤 인물? 부정적 인물.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책 문제 풀면서 장자라는 인물이 누구로 나왔어요, 거기에? 장자가 누군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장자라는 말을 절대 찾아볼 수 없었을걸요? 아마 장제, 첨지 이렇게 나왔을걸요? 근데 한자를 보시면은 장자죠. 이 말하는 사람이 어때요? 이게 사투리로 장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장자입니다. 개인적 탐욕만을 중시하는 부정적 인물이고요. 며느리는 탐욕을 경계하며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 그러면은 장자는 마이너스, 며느리는 플러스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도승은 장자를 뭐 하는 인물이에요? 징치. 얘들아,
징계하여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여 다스리는 어떤 인물이에요? 초월적 인물이래요. 자, 동시에 며느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물이다 그랬죠. 그런데 며느리는 도승이 부과한 금기라는 거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 이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뭘로 변하고 말아요? 바위로 변하고 말아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인물이,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며느리예요. 호기심이나 놀람 때문에 바위가 되고 마는 이런 금기는, 자, 여기 밑줄 그어놨죠? 이상적 세계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얘들아, 인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대요. 그리고 이 이상적 세계가 우리 책에서는 뭘로 나오고 있는지, 어떤 장소로 나오고 있는지도 쌤이랑 찾아볼 거예요. 한편 인물의 형상을 한 바위와 관련된 전설은 절개 굳은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무슨 설화로? 망부석 설화로. 망부석은 누구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영구성이라는 건 영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돌에 투영한 것으로 이때의 망부석은 당시의 윤리적 기준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절개죠, 절개. 자, 가치가 있는 삶을 구현한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어떤 대상이 된다? 애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얘들아, 이 망부석은 돌이잖아. 애찬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 책에서도 이것이 애찬의 대상이 될까? 아, 진짜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며느리가 마지막에 돌이 돼버리는 거는 결말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비극적이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문제 다시 풀 때 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는 애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뭔가 좀 읽어 나가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딱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아, 용소가 뭔가 지금 이 진짜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한 전설 중에서 뭐가 남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얘는 증거물인 거야. 자, 이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연못이야, 연못. 그러면은 이 용소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물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전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장현읍에서, 얘들아, 장현읍이 진짜로 있는 지명인가 봐요. 황해도 장현군에 있대요. 근데 이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 그 다음 뭐 신빙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여주고 있죠. 장현읍에서 그 소도민요로 유명한 몽군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얘들아, 여기 봐봐. 있는 데거든. 이거는 우리가 입말로 사용하는 무슨 체예요? 구어체잖아요. 아까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용소와 며느리 바위라고 그냥 안 되어 있고 김용규 구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체록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설화의 구현과 체록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말에 모든 것들을 그냥 싹 기록을 한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몽군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얘들아, 여기 인지는요, 여러분들, 우리 인제 분말이야, 분말. 그래서 그 몽군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지. 자, 뭔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런 구어체라던가 이런 군말이라던가 모두 다 이것이 무슨 문학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구비 문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한 설화의 구현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자,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였대?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기록 문학이었으면 한 번 썼겠죠.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구비 문학의 특징이에요, 지금. 자, 보시면 거기서 그 영감이 순천석 하는 부자래요. 아주 잘 살고 거기다가 좋은 집을 짓고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 부자, 깍쟁이, 돼지. 자, 다 누구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렇지, 장자입니다. 장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자예요. 한자를 보시면 이 장자라는 인물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세속적 가치 추구하는 욕망적인 인물이죠.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당최 주지를 않고 뭐를 안 줘요? 뭔가 국어를 한다라는 거는 뭐 쌀이라던가 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할 거 아니야. 또 되게 중들이 그 인지 이런 것들 다 지금 인말이에요.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그런 아주 나쁘게 소문이 나 있는 영겜인데 사투리 방어 보이시죠?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또 인말 보이시죠?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애들아 선생님이 불타산 체크해놨어.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뭔 말이 이상하죠 지금. 불타산에는 절이 많죠. 그리고 아마도 뭐뭐사라는 그런 절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불타산 여기도 불타산.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끊고 문제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을 보시면 구현하는 내용이 어떤 설화의 유형, 인지에 대한 얘들아 설화의 유형 아까 쌤 몇 가지 있다 그랬어?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3가지 중에서 이 사람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구현자의 판단이 기억과 같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 전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보세요. 2번째 선지. 구현한 내용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니은과 같이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 여러분들 니은 보시면은 불타산은 불타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불타산에는 절이 많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거기서 그 도승이 새로운 인물 또 체크 선생님이 해놨습니다.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 얘들아 우정이라는 말은 방언, 일부러라는 뜻이래요.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시주를 해달라고. 그니까 그 영감이 이놈 너희 중놈이라는 것들 불능불사하고 자 농사도 짓지 않고 또 뭣도 하지 않아 불능불사 장사도 하지 않아 너네들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이 가지를 않고서 날 자, 계속 사투리 보이죠? 독경이라는 거는 불경, 계속 불경만 읽고 있는 거야. 이 영감이 성이 나가지고 얘들아 디귿 봐봐. 지금은 되게 삽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 저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자, 삽이나 부삽이나 그거 있는데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새똥을 퍼주 가지고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1번에 3번 한번 보세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왔어요? 청자에게 익숙한 삽을 가지고 왔죠. 부삽 가지고 왔죠 지금. 그죠? 그러면 디귿도 넘어갈 수 있겠죠. 우리 집에 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그러면서 뭐를 주게 돼요? 소똥을 주게 되는 거야. 세상에 그걸 어디에다가 넣어버렸어? 바랑에다가 넣어버린 거지. 바랑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그 회색 천주머니 주머니 거기에다가 새똥을 엿단 말이요. 엿다가 넣었단 말이야. 뭐 지금 계속 사투리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제 첨지의 악행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도 그 중은 사실 중은 알고 왔잖아. 여기에 알고 왔잖아. 얘가 그렇게 나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왔어요. 지금의 자 낯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서 거저 이렇게 불경만 계속 부르죠. 그 새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마당 옆에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며느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며느리가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중 보고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서는 그 바랑에다가 여줬단 말이요. 자 며느리의 선행 드러나고 있죠. 근데 씻든 쌀을 바랑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며느리가 더 악행 아닙니까? 막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선생님 이거는 아까 그 안에 지금 소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씻던 쌀 넣어주면은 이거 정말 환장할 일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며느리는 선행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 선생님 더 나쁘다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빨리 지보도로 들어가서 평소에 가장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있는지 몇 가지 챙겨라. 두세 가지만 챙겨.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빨리 도망쳐? 불타산. 자, 불타산 여러분들 체크해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문제 3번에서요. 보시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자, 이상적 세계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 사실 며느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불타산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불타산은요. 그냥 단순 산이 아니라 이 초월적 세계, 불교적 세계 이런 구원적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를 향해서 도망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승은요, 그냥 우연히 이 집에 들어온 그런 스님이 아니라 이미 어때요? 징벌을 하려고 내려온 초월자의 역할. 아까 스님이 말했죠.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이 며느리한테는 경고를 해주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초월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뭘 챙기겠어요? 두세 가지 뭘 챙길 것 같습니까? 갑자기 재앙이 일어난다면 돈을 챙기겠습니까? 맞아요. 돈 챙겨야죠. 또요. 애기 있어요. 지금. 당연히 가족 챙겨야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막 물어봤더니 선생님 통장이요, 도장이요, 아니 뭐 집문서요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같으면 핸드폰 딱 챙기겠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니까. 뭐 내 신분증 없어도 다 나라는 거 핸드폰만 있으면 인증되니까. 그리고 가족 챙겨야죠. 가족. 그죠? 애기 있으면 애기 챙겨야죠. 지금 이 며느리도 누구 챙겨요? 자기 아들 챙기죠. 자기 아들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인지 이런 것들 이제 스님 다 그냥 빼버릴게요. 입말이에요 지금. 명주를 짜던 명주실 있죠. 명주실을 짜던 그 명주 도토마리. 여러분들 배틀의 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선 자기 자식 챙기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 생계 수단 챙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완견 챙기죠. 오, 챙길 거 다 챙겼어요 지금. 가족인데 자기 아버님은 두고 가요 지금. 그죠? 우선 새끼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불타산을 향해서 달름박질로 가는데 어린애를 업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왜 그러냐면 이따가 요 그대로 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린애 업고 명지 도토마리 이고, 인다라는 것은 머리 위에 얹이잖아. 그런 모양, 그런 형상을 한 돌인가 봐요. 그리고 걔를 불러가지고 불타산을 가는데 충이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이 주의는 이제 금기사항이 되는 거죠. 뭐뭐 하지 말라. 당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꼭 이러면 돌아보고 싶잖아. 그지 않아요? 자, 내성 병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자, 금기를 어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한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3번에서 이상적 세계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거야. 여기서 며느리는 정말 어쩌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초월적 공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기심 때문에 그걸 그만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 애차는 대상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버렸어. 여기서 화석 모티프, 비극적인 결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걔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도 불타산 아래에서 얼마 오다가 비슷하니 이것도 다 지금 사투리죠. 지금의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자 체크되어 있죠. 며느리가 화석된 것이라고 하는 바위,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물이 요 바위, 며느리 바위가 되는 거죠. 역시 이 바위의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그 머리에 뭐 이인 거 같은 거, 도토마리겠죠? 그 다음에 그 개 모양 같은 개겠죠?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자, 구체적인 증거물 제시합니다. 한데 그때 그 벼락을 치면서, 자 벼락 치면서 돌이 돼버리고요. 아, 문제는 이거구나. 지금 장제첨진의 집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어지고 거기에 그만 큰 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연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못이 생겨버렸대. 근데 그 소가 어느 만치 넓으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데, 아, 그 놀이터가 굉장히 큰가 봐. 자, 구현 장소가 드러나고 있죠. 이거를 말하고 있는 전승자가 어디서 구현하고 있는지 장소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고만 2배쯤 되는 품인데 그러면은 지금 청자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1번에 여러분들 문제 몇 번 다시 보시겠어요? 5번이요. 미음과 같이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맞죠? 답은 4번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번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 보시면 여기에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이게 요약이니?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그 옆에 가면은 땅이 울릴 정도로 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시면 이 물을 가지고서 넓은 평야에 물을 가지고 되는데 비가 와도 느는 뱀이 없고 비가 안 와도 주는 뱀이 없어. 신기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명주실을 갔다가 이렇게 돌을 넣어서 재는데 그 끝을 알아 몰라?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물이 절대로 항상 그 한정된 넉넉한 양이 있다라는 신기한 특징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끝을 모른다라는 두 번째, 이런 신기한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고, 결국 이 못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지금? 물을 댈 수 있는 푸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장자가 결국은 어때요? 그 못에 사라지게 되고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던 그 상반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못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악행을 저지른 장자, 천지, 장자에 대한 어떤 징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권선징악, 좋아. 혹은 뭐 인과응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문제 여러분들 몇 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냐면 문제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살펴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미 다 읽었고 1번 한번 보세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영구성을 지닌 존재로 변했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 예찬 대상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1번에서 이것도 예찬 대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여기서는 며느리가 불타산을 향해 갔어야 돼. 그거를 지금 도승은 어때요?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한계를 보여줘서 이 바위가 돼버리죠. 그 다음 두 번째,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이상적 세계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거 정답 맞죠?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죠. 자,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윤리적 기준인가 이것이? 인간의 어떤 한계잖아 그거는. 그러면 인간의 한계는 당시의 윤리적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마 지금 인간들도 그럴걸요? 그죠? 4번 이상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바위나 도루 불변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에 개인적 탐욕을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적극적 태도. 이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죠 지금. 5번 보세요. 개인적 탐욕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결국 바위로 변했어요? 아니죠? 됐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2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증명성 그냥 읽기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설의 담화 구조가 증거물이 생겨난 이유라던가 존재 생성 후 과정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특성이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는 뭐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한 게 나와요? 며느리 바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용소죠. 용소. 그러면은 사실 이 구체적인 어떤 그 용소라던가 혹은 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래담이잖아요.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인과성 한번 보세요. 인과성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된 원인이나 증거물의 소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특성이래. 자, 1번 한번 보세요. 이 증명성을 표지로 삼았다면 용소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맞죠? 2번 보세요.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거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런데 장제 천진의 집이라는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까닭. 얘들아 이게 증거물이야? 아니야. 이 자리에 용소가 생긴 게 증거물이에요. 근데 이 용소라는 증거물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적 공간이지 사실은.
됐나요? 나머지는 보시면 유일성 보세요. 유일성 보시면은 이렇게 특정 증거물에 새로운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다른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때요? 활용되는 특성입니다. 3번 보시면은 이 용소가 다른 연못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유일성을 판단하는 거겠죠. 지금 유일성을 표주로 삼는 거겠죠. 환기라는 것은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교훈이나 가치관을 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장자가 벌을 받았잖아. 그래서 자기 집이 용소로 변하게 되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환기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강조성이라는 것은 전서로 담화 구조가 신이하거나 자 영험한 사건. 지금 뭔가 여기서는 뭔가 좀 특이한 게 뭐였어요? 용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끝을 알 수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점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요, 사실 그 설화를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화, 전설, 민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설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즉 전승하는 사람이나 전승 받는 사람, 전승 집단이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믿는다. 아까 선생님이 진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증거물이 있습니다. 근데 더 명확하게 말하면 구체적 증거물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연못을 증거물로 동반한 지명설하다, 유래다무 하나이다, 전국적 분포를 가진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인물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장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탐욕을 중시하는 부정적 인물이었어요. 도승은요, 이런 장자를 시험하고 벌하는 초월적 인물이죠. 며느리의 선행과 도승의 금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는 선행을 베푸는 긍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승은 며느리에게는 또 화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초월적 인물이죠. 하지만 도승이 장자한테는 이런 벌을 내리게 되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는 어때요? 사실은 이제 그 피할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금기를 어겼죠. 그래서 화석이 돼버리고 맙니다. 선생님 체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특징들이죠. 지금 전설은 사실, 진실성, 그 다음에 증거물, 지명설화, 유래다. 됐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며느리 바위가 사실은 장자 못이 더 크죠. 지금 이 증거 이야기가, 그러니까 장자 못 설하라고 선생님이 그랬잖아. 장자 못 설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죠? 용소, 며느리, 바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 바위가 증거물로 덧붙는 경우, 우리 책에서는 증거물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초월적 질서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자,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 결국 아까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볼게요. 선생님 내려도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아까 선생님이요 지금 보시면 장자와 도승의 대결 구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의 선행과 도승의 금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권선징악 드러내고 있고 여기는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증거물은요, 용소와 며느리 바위라는 증거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유래담이다. 그 다음에 장제 첨지의 집이 용소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 아까 선생님이 말한 2가지, 권선징악, 그 다음에 인과응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화석이 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내용은 쉬운데 선생님이, 줄거리는 쉬운데 선생님이 되게 말은 많이 하죠. 이제 주제만 정리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들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결국 이 작품은요,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옹고직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옹고직전? 이야기 다 아시죠? 선생님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옹고직전의 근원설화로 보기도 합니다. 좀 내용이 비스코레하죠, 지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주제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지금 악행을 일삼던 욕심 많은 장자에 대한 징치, 인과응보, 본선징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작품의 특징 보시면 인물의 악행 드러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징계의 구조로 주제를 표현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구어체와 구말. 얘들아, 구어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뭐 했거든 이런 구어체들. 그 다음에 구말, 인재. 그 다음에 방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뭐 영겜이라던가 뭐 장제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 같은 말의 반복도 있었죠. 거기가 뭐 장제 첨진의 집이거든 막 9번씩 했죠. 이런 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무슨 문학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구비문학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배경과 증거물이 제시가 되어서 전설의 진실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 금기의 제시와 파괴를 통해서 인간의 비극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